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김상조 정책실장 전격 경질을 했고요. 오후에는 부동산 특위 근절 대책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 여론 반전의 계기가 될지 궁금한데요. 이분 연결해서 같이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청와대를 나온 분이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던데 과연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그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떠한 그 말씀보다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해왔지만 부동산 분야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정말 정부가 명운을 걸고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근데 어제 그 말씀을 들었다 보니 문 대통령께서 그 화가 많이 났을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 어떤 표현이요? 예. 네, 뭐, 천명한다라든지, 어허. 뭐, 야단 맞을 것은 야단 맞으면서라든지, 뭐, 근본적 청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표현이 대통령께서 잘 쓰시지 않는 표현이고, 아주 화가 났을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어허, 그래요? 예. 이제 그런 표현을 보면서, 강력한 의지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 이제 이걸 이제 그 핵심 추진 과제로 천명을 했는데 예.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임기 1년 남지 않았는데 과연 추진력이 붙겠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대통령께서 이 정도의 강력한 지시를 내린 뒤에는 네. 반드시 그 후속 조치와 그 결과를 늘 꼼꼼하게 챙기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를 하면 이제는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네,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려면 시간이 좀 다소 걸리겠지만, 어떤 정부에서도 이전에 하지 못했던 네.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이 마련될 것이고요. 예. 예, 금융실명제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획기적인 제도로 하면 좀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머릿속에 그리는 게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뭐 아무튼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통해서 네. 부동산 투기는 아마 원천 봉쇄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참에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이제 본격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던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네. 거기까지 가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르다.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의지는 이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김상조 전 정책실장 문제가 이제 터지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회의를 하루 앞두고 지금 이 문제가 터져버렸는데 이런 게 결국 또 악재로 작용하는 거 아닐까요? 뭐 김상조 실장 본인도 강하게 사의를 표명했지요. 네. 그렇게 강하게 사의를 표명한 것은 본인의 그런 처신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느끼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종합적 판단을 하셔서 네. 즉시 교체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결국은 교체를 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인사 스타일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냐, 뭔가 아주 특별한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은? 예, 이번에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하시면서 예.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반드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다는 그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 김상조 실장 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거의 대다수의 언론은 청와대발 부동산 악재 사례를 모아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의겸 당시 대변인 건도 있고 죄송하지만 실장님 건도 지금 계속 언론에서 뭔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아파트가 13평짜리 아파트였고 그것이 산지도 한 20년 전에 저희 애가 학교 다닐 때 학교가 바로 학교 앞에 구입해줬던 것이었는데 현재는 저는 이미 작년에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재보궐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진단하세요, 실장님? 저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것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재보궐선거와 관련 없이 이번에 부동산 이런 적폐청산은 확실히 하겠다라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민들의 정서를 언급을 하면서 화가 나 있다, 분노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요. 자, 이것이 결국은 이제 보궐선거 민심에 이제 반영이 될 텐데 대통령의 약간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 표명이 이런 부동산 민심을 일정하게 달랠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민심을 달랜다라기보다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실천적으로 반드시 이것을 완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심과는 상관없이 이건 과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우리 나라의 중요한 과제, 단순히 이 선거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라기보다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의 버금가는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다. 근본적인 전환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더 이상은 반복되게 하진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물론 이 목소리는 좀 결과론인 것 같긴 합니다만 부동산 적폐 문제 그렇게 심각했다면 왜 좀 정권이 힘 있을 때 초기나 이럴 때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그 당시 초기에는 또 그 당시 나름대로의 그 국정 주요 현안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권력기관의 구조를 개편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중점을 뒀던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현안으로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 현안으로 국민들께서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시기 전에 이 문제에 접근하는 동력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때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대책 가운데 하나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부 언론이 지금 어떤 점을 부각시켜서 보도를 하고 있냐면 하위 말단직에서 지금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불똥이 튀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을 하위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불만이 끓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하위 공무원들의 재산 신고가 공개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신고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수준에서 될 것인데,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무슨 하위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질문을 했을 리도 없을 거고요. 저는 언론께서 그런 것은 정부의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적인 만든 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부동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 박형준 후보의 LCT 문제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큰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반복되는 거짓말입니다.
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문제의 땅, 처음에는 그게 무슨 뭐 노무현 정부 때 했다, 뭐 국장 전결로 했다,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 끝없이 거짓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 재산 등록할 때 본인이 직접 재산 등록을 다 했고요. 예. 그것도 여러 번. 내곡동 땅까지. 근데 존재조차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땅에 측량할 때 현장에 왔었다는 것을 그 농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상황 진술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와서는 또 당시에 그 측량 팀장이 네.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먼저 인사를 했다. 네. 도면을 놓고 설명까지 했다. 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말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도대체 어떤 해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도무지 해명이 안 되는 의혹이 매일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두 후보는 그 선거 때까지 어떻게 하면 이걸 버텨만 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네. 쟁점을 엉뚱한 대로 돌리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선거 때까지만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 거짓말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그 박연차 대광실업 회장과 골프 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끝까지 그 부인하다가 결국 사진이 나오는 바람에 예. 시인하고 후보를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듯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예, 이 거짓말이 더 큰 문제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림자는 그 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불리신이라는 그런 사자성어인데요. 예. 그림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허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한 거지요. 본인이 그림자로부터 아무리 빨리 도망가려고 해도 그림자는 자신에게 붙어서 그냥 따라온다는 겁니다. 예,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이유도 그 워터게이트 도청 때문이 아니라 네. 거짓말을 하다 탄로났기 때문에 사퇴한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언론이 좀 편파적으로 몰아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그 비판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저는 야당에 유리한 쪽으로 편파적이라는 뜻이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언론이 여야 어디에 그 유리한 쪽으로 편파적인지 네. 아니면 중립적인지 네. 우리 언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연결한 김에 좀 요 문제까지 좀 같이 여쭤볼게요. 어제 조선일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터뷰가 실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실장님? 요번 그냥 얘기만 들었습니다. 요번 보궐선거가 지금 뭐 때문에 이제 치러지는 거냐,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검찰총장을 해서 나온 지가 지금 며칠 되지 않은 분이 그런 말을 정치에 개입해서 하는 그런 발언이 과연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그래요? 자꾸 그렇게 하면 그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했던 모든 직무 행위 그리고 본인이 임기 중에 그 사임했던 행위 모든 것들이 정치적 행위로 오해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해서 대선 출마를 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실장님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는 결국은 본인의 뜻에 의하든 아니면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러든 대선 출마로 가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최근 어떤 이 정치적 발언과 그 문재인 대통령 이런 규정은 어떻게 상충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팩트지 않습니까? 네. 예, 팩트죠. 검찰총장 재임 때 하셨던 말씀이고요. 예. 지금은 이제 총장을 중간에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사퇴한 이후에 뭐 지금까지 그 말을 반복하실 이유는 없죠.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사퇴한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아니 뭐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현직에 계실 때는 네. 당연히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강력한 의지를 이제 피력하신 거라고 저희는 그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지금 와서는 약간 좀 많은 국민들이 좀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아니 총장 그만둔 지가 며칠이 됐다고 네. 저렇게 가장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개입해서 발언을 하는가? 과연 저게 적합한가? 그러면 저 양반이 그럼 검찰총장을 했을 때 했던 모든 행위라든지 아니 검찰총장을 사임한 그 행위까지도 네. 본인의 정치적 행보의 일환이 아니었는가? 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런 행보를 혹시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을지가 참 궁금한데 실장님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네, 지금까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